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 주제는 그 사람과의 인연 여기가 끝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인가?에 대한 타로 리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 하실 수 있습니다. 잊어야지 했다가도 밤만 되면 연락하고 싶고 SNS를 염탐한다거나 그 막연한 불안감, 오늘 제가 확실하게 리딩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연락 온다 안 온다 같은 뻔한 위로는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 그리고 현실적인 장애물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독하게 끊어내야 하는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연이 영원한 운명일지 아니면 시들어버린 과거일지 냉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채널 리딩이다 보니 너와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힐링하는 마음으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들을 딱 펼치자마자 든 첫인상이 뭐냐면은 바로 답답한 감옥에서 방금 막 걸어온 사람의 에너지가 좀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카드들의 조합은 사실은 좀 예사롭지는 않아요. 일단은 운명적인 사랑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 어울리는 한쌍 외모지상주의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부터의 단절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단절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뭔가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사실 지금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뽑으셨던 그 카드 때문에 너무 아프고 숨이 턱턱 막히고 밤마다 가슴을 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지금 겪고 있는 이 이별이나 단절은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먹으면서까지
억지로 붙들고 있던 그 맞지 않은 옷을 벗어 던지는 해방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키워드를 이렇게 잡고 싶어요. 이것은 이별 통보가 아니라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졸업장이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졸업장인지, 두 분 사이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약간 과거로부터의 단절 카드가 떴는지 현재 상황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적인 사랑이죠. 두 분의 사랑은 사실은 운명적인 사랑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이제 헤어하라는 카드인데 기생들의 이야기를 타로 리딩으로 한 건데 연애운이나 재회 타로에는 해석하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두 분이 굉장히 끈끈하게 이제 엎혀 있는 모습, 남자가 여자를 업고 있는 끈끈한 모습들이 보이죠. 이건 과거의 연애가 굉장히 운명적인 사랑이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연애할 때 좀 외롭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여는 있는데 같이 있을 때는 더 외롭고 나만 동동거리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상대방은 이 관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 베벨님이 사실 이 사람만큼은 조금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해서 미래까지 생각해서 뭔가 그동안에 우리 베벨님들이 연애할 때 100% 다 안 줬다면 이 사람한테 120%를 줬는데 이 사람은 120%를 주면 120%가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100을 줘도 상대방은 고마워하고 50 정도만 돌려주거나 그것마저도 귀찮아했을 가능성이 좀 큰 카드예요. 일반적인 뭔가 느낌보다는 우리 베벨님들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희생하거나 혹은 정서적인 결핍이 되거나 아주 그런 상황들이 오래 누적됐다는 얘기예요. 최근 상황을 보면 상대방 쪽에서 먼저 애매하게 거리를 뒀거나 회피형처럼 굴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참다가 폭발해서 헤어지자라고 질러버렸는데 상대가 잡지도 않고 덥석 받아 물어버린 그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억울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분노와 그래도 보고 싶다라는 미련이 뒤섞여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말 그대로 과거의 사랑 때문에 공황 상태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바로 두 번째 카드에 이 헌신적인 사랑 카드가 떠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만큼 헌신적인 사랑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본질적으로요.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답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본질적으로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자격도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 베벨님들이 꿀릴 게 없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외모가 됐든 능력이 됐든 성격이 됐든 남들이 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진국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듣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과의 연애 관계에서만 여러분은 동냥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왕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나 좀 사랑해줘, 나한테 연락 좀 해줘라고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 깊은 곳을 보려다 보면 두 가지 자아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다시는 안 봐 하는 이성적인 자아.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안 헤어지지 않았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감성적인 자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제가 정말로 이거 하나만은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절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 여러분이라는 귀한 보석을 알아볼 눈이 없는 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굳이 죄를 찾자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면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착했다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자, 그럼 왜 도대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 이 카드를 보게 되시면요. 뭔가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 뭔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의 장난 같은 모습이 좀 보이죠. 자, 뭔가 여자를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는 그림이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아이 같은 장난스러운 표시이고 이 사람의 심리를 상대방의 심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입니다. 나는 손해보기 싫어. 내 감정, 내 시간, 내 돈, 내 자존심 다 지킬 거야.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 싫은 겁니다. 연애라는 건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짐도 무거워서 벅찬 사람이에요. 그릇 자체가 뭔가 굉장히 작은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큰 대접에다가 물을 콸콸콸 붓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간장종지 들고 서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고 흐르겠죠.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부담스러워.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바라는 게 많아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무의식에는 회피 본능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동굴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걸 감당할 에너지 자체가 없거든요. 지금도 분명한 건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한번 1번 카드 베벨린 보고 싶어 미치겠어. 진짜 너무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만나면 또 싸우겠지? 그래,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라는 아주 이기적이고 방어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은 뭔가 어른의 연애를 할 준비가 안 된 미성숙한 존재다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회 상담을 오시면은 1대1 재회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많이 묻거든요. 선생님, 지금 타이밍이 안 좋은 건 같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거의 많이 들어오시는데 뭔가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타이밍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릇의 차이가 좀 너무 커요. 뭔가 두 분의 가치관, 대화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직면하고 풀고 싶어하는 해결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불안형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불안감 없애기 위해 뭔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덮어두고 피하고 싶어하는 회피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특히 나이 먹어서는 더 안 바뀌고요. 뭔가 이 두 분의 장애물은 우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 1번 카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점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 장점들이 많죠. 당연히 매력적이고 잘해주고 좀 설레이게 하는 연애도 하고 도파민을 줄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약간은 뭔가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스타일이지만 나를 좀 살아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장점들은 당연히 많은데, 만약 이분하고 지금 안 헤어지고 결혼까지 갔다고 더 깊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멈춘 게 천만다행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평소보다 좀 카드들이 좀 센 카드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너무 희망만 드리기보다는 팩트를 좀 말씀드리다 보니 정말 답이 없나 하고 절망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번 리딩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졸업장 같은 거라고, 이제부터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소름 돋는 반전이 후반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난 자리에 도대체 어떤 엄청난 보상이 들어오는지 뭔가 후반부의 흐름에서 좀 더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월드 카드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흐름은요, 더 월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좀 재회도 좋지만 새로운 사랑도 열려 있다라는 뜻이긴 해요. 새벽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미래의 자리에 더 월드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 카드는 무의식이 깨어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감정 기복이 좀 심할 수도 있어요. 낮에는 나 진짜 괜찮아, 걔 없이도 잘 살아 하면서 씩씩하게 일하다가도 밤만 되면 갑자기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꿈에 나오고 미칠 것 같은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명현현상이에요. 독소가 빠져나갈 때 몸이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이라는 독소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빠져나가는 마지막 발악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카드입니다. 에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불씨,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달이 딱 지나갈 무렵 여러분의 갑작스런 제의나 기회가 들어옵니다. 사랑이. 그게 새로운 일자리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개팅 제의일 수도 있고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은요, 연락운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뽑으신 전 애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락 진지한 재회 요청이 아니라 잔이 잘 지내 같은 찔러보기식 연락의 확률이 좀 높아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배 아파서 혹은 자기 어장 안에 아직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던지는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절대 낚이시면 안 돼요. 자, 이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는 놓아야 비로소 들어온다라는 케이스이기도 해요. 제가 실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우리 이 카드 같은 케이스가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내담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도 3년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이 정말 회피형의 끝판왕이었어요. 여자분이 다 맞춰주고 다 기다려주고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상태였죠. 제가 그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악연이다. 지금 끊어야 3개월 뒤에 들어오는 귀인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못 끊으셨어요. 그 남자가 술 먹고 보고 싶다 한마디 했다고 다시 받아주신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확히 2주 뒤에 그분이 또 잠수를 타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중한 내담자분 멘탈이 완전히 바사삭 부서져서 다시 오시긴 해서 제가 또 상담을 드렸을 때 이분이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분의 연락을 안 받아주고 끊으면 이 사람은 좋은 마인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반성해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뜻의 카드가 나와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또 성공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눈물을 머금고 지금 이별이 너무 힘들었지만 독하게 그 사람을 차단한 뒤에 정말 거짓말처럼 2달 뒤에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셨는데 지금 그분이랑 올해 결혼하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그 남자 안 보냈으면 저 지금의 남자 못 만날 뻔했어요. 1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시죠? 하지만 이게 누군가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주가 여러분에게 주는 변수는 딱 하나예요. 과거의 낡은 문을 닫을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 문을 닫아야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운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손에 쓰레기를 쥐고 있는데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잡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는 놓으셔도 된다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는 만약 여러분의 미래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롭고 정서적으로도 묵직하고 안정된 사람이에요 라는 뜻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월드 카드는 타로의 끝, 완성,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건 이별의 아픔이 치유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이 나 진짜 그동안 뭐 한 거지?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네 하고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좀 드리자면
이 관계의 끝은 재회가 아니라 더 멋진 사람과의 교체일 수도 있다라는 카드예요. 그 전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메인 주인공이 아니라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약간 튜토리얼 같은 거였어요. 튜토리얼이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본 게임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당장 오늘부터 뭘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그분이 이렇게 하면 또 100% 연락이 오고 100%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실전 조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SNS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 화려하게 바꾸세요. 우울한 음악, 검은 배경, 의미시장한 문구, 이거 절대 금지입니다.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 가장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친구들이랑 웃고 있는 사진으로 도배하세요. 아니면 뭔가 이성들이랑 같이 갈 법한 그런 것도 도배하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염탐하러 왔다가 나 없이도 잘 사네 하고 충격받게 만드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에 뭔가 과거의 물건들을 치우세요. 그 사람이 준 편지, 선물, 인형, 드라이 플라워, 미련이 남은 물건들 싹 다 정리해서 버리세요. 공간이 비어야 새로운 기운이 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향기를 입으세요. 향수를 바꾸거나 바디로션을 바꿔서 여러분의 분위기를 리플레시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라도 당장 연락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정한 딱 디데이, 예를 들어서 3주면 3주, 4주면 4주 딱 참아보세요. 3, 4주 뒤에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안 들 정도로 여러분이 쿨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요. 자, 여러분들의 행운의 요일은 수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애운, 재회운이 확 올라가는 것은 수요일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달력에 숫자 4가 들어있는 날짜나 달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행운이 이어질 겁니다. 자, 오라클 타로 하나 드릴게요. 자, 행운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라는 뜻의 카드예요. 굉장히 뭔가 탁월한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행운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께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줄 확언, 마법의 확언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말에는 힘이 있어요. 특히 잠들기 전 무의식이 열려있을 때,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말을 소리내어 읽거나 댓글로 적어 놓으시면요, 뇌가 그거를 현실로 인식해서 정말 그런 운명을 끌어당깁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각인 효과라고 하죠. 지금 채팅창에 아니면 댓글창에 5가지 문장을 똑같이 한번 적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떠나가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인연만 남는다. 세 번째, 나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그 자체로 빛난다. 네 번째, 지난 과거는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나의 미래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다섯 번째,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 댓글로 다 적으셨나요? 마음이 한결 단단해지는 게 좀 느껴지시죠? 자, 오늘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리딩이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여러분의 상황, 상대방의 성향, 두 분의 구체적인 별자리 조합에 따라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도저히 혼자서 못 버티겠어요. 도대체 그 재회가 언제 나타나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어요. 상대방이 환승이별하는 것 같은데 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나만을 위한 정밀한 분석과 속 시원한 팩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시면
벨벳타로 1대1 시크릿 솔루션 상담소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의 실타래를 제가 직접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복채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2번 카드 리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잡으시고요.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2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 카드를 펼치자마자 제가 좀 느껴지는 거는 약간 찬바람이 좀 붑니다. 좀 차갑고 시린 카드들이 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카드가 전체적으로 좀 보입니다. 이번 분들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시고 들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듣기 좋은 동화 같은 이야기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그 아픈 부위를 제가 정말 잘 좀 드러내고 또 그래야지 또 상처가 치유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카드를 보게 되시면요. 뭔가 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로 좀 관계가 끝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서로 미워해서 헤어진 게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상황이, 현실이, 환경이 두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게끔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어서야 만났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두 분의 상황은 굉장히 서로의 감정은 낭만적인데 현실이 좀 건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를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카드를 보게 되시면 두 분의 관계는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소호흡기로 버텼던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두 분 사이에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장벽이 등장했다라는 카드예요. 이건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요 수준이 아니라 뭔가 금전적인 문제 수도 있고 빚이나 취업난, 사업 실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 해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안의 반대나 이미 결혼한 상태, 기혼이나 돌싱 같은 개인이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아마 좀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이분과 연애하면서, 이분과 관계하면서 유지하면서 좀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버거우셨나요? 두 사람 다 우리 이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도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도 그럴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이 관계를 끌고 오느라 좀 탈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해도 즐겁지가 않고 만나서 밥을 먹어도 현타가 오고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생겨버려요. 사소한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 일도 사소한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 돼서 터졌던 거죠. 평소 같았으면 웃어서 넘길 일인데 상대방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여러분도 서운함이 폭발하고 결국 우리 그만하자라는 말이 나왔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야 라면서 도망치듯 잠수를 탔을 겁니다. 지금 이별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벨벨님들의 속마음을 제가 좀 더 맞춰볼게요. 너무 이별하고 나서는 사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다 보니까. 네, 세 번째 카드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인데
좀 억울함과 무력감이 둘 다 공존한다라는 카드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천불이 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뜬 이 카드를 보게 되시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런 게 여러분들 심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억울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노력했어. 상황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이해해 주려 했고 기다려 줬고 내 자존심 굽히면서까지 마쳤어. 그런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런 배신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무력감이 엄청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 돈이 문제라면 내가 돈을 줄 수도 없고 거리 문제라면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그 무력감이 여러분을 밤마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수백 번을 하실 거예요. 연락해볼까? 가서 따질까 싶다가도 아니야. 연락하면 뭐해?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또 똑같은 얘기 하겠지. 또 나만 비참해지겠지. 스스로를 브레이크를 걸고 계십니다. 머리로는 끝낸 게 맞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이번 베벨님들은 사실 다 사실 우리가 뭘 몰라서 카드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그놈의 미련한 가슴이 이성적인 머리를 자꾸 이기려고 드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걱정이 되고 좀 위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대방의 속마음이 중요하겠죠. 자, 상대방의 속마음 카드는 네 번째 카드인데요. 이 사람은요, 좀 하나는 컵이 쏟아져 있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생각할 겨를이나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혹은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무의식을 깊게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에 대한 죄책감과 중압감이 동시에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잣말로 이렇게 할 거예요. 너 진짜 좋은 사람인 거 내가 알아. 너만한 사람 없어. 너같이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 못 만날 거야. 근데 나도 너 좋아해. 하지만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어. 이게 이 사람의 본심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이 엄청난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 사람은 더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요, 빚지는 느낌이 드니까요. 여러분이 힘내, 내가 기다려줄게 위로하면 이 사람은 그 말이 고마운 게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카드 벨벨님이 또 나를 또 기다리네. 나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지? 아, 몰라,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 이런 회피 본능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입구를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거기서 혼자 상처를 핥으면서 여러분이 연락 안 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감당할 에너지가 0%라서 그렇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좀 핵심적인 장애물을 좀 말씀드리면, 이 두 분의 관계는요, 가장 큰 적은 사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바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두 분이 좀 타이밍에 좀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만약에 3년 뒤에 만났거나 아니면 5년 전에 만났으면 정말 성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두 분이 굉장히 정말 잘 됐을 인연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불안한정하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여유가 없는 이 최악의 시기에 만났습니다. 우주가 참 짓궂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줘야 할 때 오히려 가장 큰 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정말 슬픈 일이죠. 지금 이 장애물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시락 싸들고 찾아가고 편지 쓰고 이벤트 한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역효과만 납니다.
상대방 그걸 받아들일 여유, 공간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노력이 상대방에게는 부채감으로 쌓여서 나중에는 여러분을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멈추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붙일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하늘이, 시간이, 상황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이 관계를 버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지금까지 타로 내용은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가슴이 좀 턱 막힐 수도 있고요.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헤어지라는 건가? 아니면은 기다리라는 건가? 이게 좀 판단이 좀 애매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제가 가면 갈수록 좀 대반전의 카드가 있거든요. 이 지독한 현실의 벽을 깨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무언지, 그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구체적인 시기 언제인지 제가 한번 계속해서 리딩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한 달간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 흐름을 보면요.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하나 들고 올 수도 있다라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예요. 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는 그 불붙은 나무를 들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어쩌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은요, 약간 희망 고문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프사를 바꾸거나 내 스토리를 보거나 갑자기 카톡을 남겨놓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나한테 마음 있나? 연락해 볼까 싶으시겠죠. 하지만 그건 생존 신고지 재회 요청이 아닙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근데 너한테 갈 힘은 없어. 딱 이 정도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거는요, 감정적인 돌발 행동입니다. 술 마시고 밤에 전화하거나 장문의 카톡으로 우리 대화 좀 해 라고 보내는 순간 이 관계는 그 길로 영구 정지를 먹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논리적인 대화조차 버거운 상태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전 상담 사례 하나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내담자가 계셨는데요. 남자친구가 뭔가 자기다, 뭐 사업이다, 뭐 금전적인 것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잠수를 탔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착해서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가면서 돈 내가 빌려줄게. 그리고 너가 잘 될 때까지 기다려줄게 하면서 헌신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분이 고마워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더 비참해서 못 만나겠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그 사람의 엄마 노릇을 그만두세요. 지원을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본인 인생을 사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내담자분이 좀 눈물을 머금고 3달 동안이나 연락을 끊고 자기 개발하시고 예뻐진 사진만 올리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상황이 좀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뭔가 엄마 같았던 전 여친이 아니라 혼자서도 빛나고 있는 지금의 그 여자분을 찾으러 온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관계의 변수는요, 여러분의 자립이에요. 상대방은 지금 기댈 곳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시 일어섰을 때 옆에 같이 있어줄 가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징징대거나 매달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자기가 챙겨야 할 짐으로 인식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쿨하게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성공해서 되찾아야 할 목표로 인식합니다. 포지션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와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2번 카드를 보신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결말일 수도 있어요. 이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사람과 꽁냥꽁냥한 연애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두 분의 인연이나 운명이 완전히 끝난 건 절대 아니고요.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시기는 계절이 한번 바뀌는 시점이고요. 즉 지금으로부터 약 3주 뒤거나 3개월 뒤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3일째, 3주째 아니면 숫자 3이라는 카드인데요. 사실 저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맨 마지막인 3개월째 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3일은 너무 짧고요. 빠르면 3주, 늦으면 3개월 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완벽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숨통이 트이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근데 그때 연락은 보고 싶어. 사랑해 같은 감성적인 말이 아닐 거예요. 잘 지냈어? 나 이제 좀 괜찮아졌어. 우리 밥이나 한번 먹을까? 처럼 아주 건조하고 현실적인 제안일 겁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결혼 상대나 평생 파트너로서 재평가하려고 올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묵묵히 기다려주던 여자, 내가 힘들 때 묵묵히 기다려준 남자, 감정 기복이 없었던 단단한 사람. 이 이미지가 심어지면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계약적인 관계로 발전해서 재회하게 됩니다. 즉 연애의 설레임보다는 신뢰와 의리로 가는 제2의 챕터가 열린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구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 지침 3가지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일십, 안일십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락을 멈추는 건 그게 상대방에게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얘가 왜 연락이 없지? 나를 잊었나? 이 궁금증 유발해야 한다는 거죠. 침묵이 가장 큰 시위입니다. 두 번째는 카톡 프로필에 여유 있는 티를 내세요. 고급 레스토랑, 잘 개발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나는 너 없어도 내 삶이 풍요로워가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세요. 상대방은요, 그렇게 되면요, 자격지심 때문이라도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계속 훔쳐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금전적인 물질적인 지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돈 얘기를 꺼내거나 힘들다고 해도 지갑 열지 마세요. 마음만 받으시고요. 물질이 오가는 순간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채무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멘탈을 꽉 잡아줄 마법의 확언 5가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실의 벽 앞에서 작아지는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주문입니다. 자, 지금 이 확언을 소리내어 읽거나 댓글창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적는 순간 그 글자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되어서 상대방의 무의식에 닿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나는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보석이다. 두 번째, 상대방의 침묵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일 뿐이다. 세 번째, 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빛내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차분한 지혜와 여유가 내 안에 가득 찬다. 다섯 번째, 모든 상황은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댓글로 다 적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그 단단한 마음가짐이 곧 현실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요, 여러분들 계자리이신 분들 좀 더 행운 가져가실 수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1대1 개인 상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이 오늘 좀 공감이 되셨고 좀 가끔은 팩트를 좀 때문에 좀 아프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제 진심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채널 리딩이다 보니 뭔가
좀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구체적인 사정을 다 얘기하시고 카드를 뽑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선생님 3개월까지 못 기다렸어요. 당장 연락하면 안 되나요? 상대방이 다른 여자가 생겼나요? 재회가 아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낫나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전략과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벳타로 1대1 솔루션 시크릿 상담소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별자리를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승률 높은 재회 시나리오를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그리고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은 제가 사실 좀 카드를 펴자마자 전체적인 인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랄까요, 제가 카드를 펴자마자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잠시 숨을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그리움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카드들이 많이 떴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쩌면 어젯밤에도 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겉으로는 멀쩡한 척 웃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까매져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카드들의 뭔가 색감도 그렇고요. 그림도 보시면은 뭔가 좀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뜻의 카드들이 떠 있어요. 마침표가 찍힌 게 아니라 쓰다가 멈춘 편지 같은 거예요. 억지로 찢어내려고 하니까 종이가 우는 것처럼 두 분의 영혼이 지금 서로 떨어지기 싫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잊으려고 헤어진 게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잠시 멈춰섰을 뿐이다. 많은 분들이 헤어졌다라는 팩트에만 집중하시는데요. 타로는 말합니다. 이 이별은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한 아주 긴 인터미션, 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이 지독한 정적의 정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카드를 보게 되시면요. 현재 두 분의 상황은 겉으로 보면 완벽한 남남이에요. 서로 카톡을 차단했거나 아니면 차단을 안 했더라도 프로필 뮤직 하나 바꾸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을 만큼 철저한 눈치 게임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나서 대화를 안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잠수를 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고요함이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 전야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잘 지낸 척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두 사람 다 서로의 SNS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락날락할 수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어떤 신호가 있었을 겁니다. 꿈에 그 사람이 갑자기 나왔다거나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왔다거나 아니면 전혀 뜬금없는 친구를 통해 그 사람 소식을 듣게 된다거나 이건 우주가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 너네는 다시 만나야 돼. 라고 계속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카드가 나왔던 건 두 분 다 자존심이 세고 두 분 다 겁이 많습니다. 내가 연락했다가 씹히면 어떡하지? 이미 나를 잊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밤을 새우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불이 꺼진 게 아니에요. 장작불 위에
젤을 덮어놔서 불씨가 안 보일 뿐이지 바람 한 번만 불면 활활 타오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카드는 현재 여러분들의 속마음이에요.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속마음인데요. 3번 카드 별별님들의 속마음은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카드가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나 그 사람 다 잊었어, 걔 진짜 별로야 라고 말하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야, 그 친구 다시는 만나지 마 라고 하면 응, 절대 안 만나 라고 대답하시죠. 근데 집에 혼자 있을 때, 샤워할 때, 운전할 때 문득문득 그 사람 생각에 숨이 턱턱턱 막히잖아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후회와 미련 때문이에요. 내가 그때 좀 더 참을걸,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잡아볼걸,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미치겠는 건 왠지 모르게 우리가 다시 만날 것 같은 강렬한 예감 때문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혼 깊은 곳에서 아니야, 우리는 짝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이성과 감성의 괴리가 여러분을 불면증 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의 가장 빛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열어볼 차례인데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정말 놀라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상대방의 속마음은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게임 끝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절망적이고 더 후회하고 더 미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되게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시죠? 밥 잘 먹고 친구들 잘 만나고 심지어 이성들이랑 어울리는 사진도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연극입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의 추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음식점, 우리가 처음 만났던 브런치집, 그리고 그 햇살이 가득한 공간에서 서로 긴장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서로 주차한 차를 기다려주고 또 다음 약속은 언제 만날까? 이렇게 다음 약속에는 또 언제 만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운동도 하러 다니고 같이 연습장도 가고 같이 그런 것들이 다 떠올릴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같이 먹었던 음식들, 그때 같이 가까운 일본 여행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말, 이 기억들이 밤마다 좀비처럼 살아나서 이 사람을 뜯어먹고 있어요. 특히 이 카드가 떴다는 것은 사실은 이 카드는 또 굉장히 육체적인 카드이기도 해요. 약간은 성적인 끌림, 그리움도 엄청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다른 이성을 만나봐도 시시할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별별님은 이럴 때 이렇게 웃었는데 3번이랑은 진짜 잘 맞았는데 계속 여러분과 비교하다가 너만한 여자가 없구나, 너만한 남자가 없구나 하고 현타를 맞고 집에 돌아올 겁니다. 근데 왜 연락을 안 하냐면요, 이 나인 오브 완즈 카드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겁쟁이에요. 루저입니다. 자기 마음을 들키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내가 연락했다가 거절당하면 내 자존심은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찌질한 계산 때문에 보고 싶어 미치겠으면서도 꾹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여러분들 사진 지웠다가 휴지통 가서 다시 복구했다가 이런 행동을 무한 반복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두 분 사이에 있는 현실적인 장애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두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다행히도 현실이나 제3자가 아니에요. 바로 소통의 부재가 낳은 거대한 오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안개 낀 숲속에요, 두 사람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
안개 때문에 서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나 다 잊었겠지? 너는 나 별로 안 좋아하겠지? 벌써 딴 사람 생겼을 거야. 너는 인기 많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죠. 걔는 나한테 마음 떴어. 그러니까 연락이 없지. 서로가 서로를 이미 정리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둘 다 너가 먼저 연락하면 받아줄게 라는 마음인데 아무도 먼저 손을 안 내미니까 안개 속에서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는 누군가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안개를 걷어내기만 하면 너 거기 있었어? 나도 계속 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고 와라 껴안을 수 있는 정말 한 끗 차이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리딩을 들어보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상대방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지독한 게임, 눈치 게임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그 결정적인 제외 타이밍과 상대방이 결국 참지 못하고 터뜨리게 될 행동,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필승 전략까지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안개 낀 숲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카드의 흐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앞으로 한 달 이 안개 낀 숲속에서는 약간 속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라요. 지금까지의 정적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갑자기 운명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주에서 4주 사이에 여러분의 핸드폰이 울릴 겁니다. 낮 시간이 아니라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시간,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한잔 했거나 아니면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충동적으로 여러분의 번호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세요. 처음 오는 연락은 누구누구야 사랑해 다시 만나자 같은 완벽한 문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혹은 부재중 전화 한 통, 이렇게 아주 짧고 성의 없어 보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건 상대방이 여러분을 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겁이 나서 그런 겁니다. 보내기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손을 덜덜 떨었다가 눈 딱 감고 질러버린 게 고작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요. 우연한 마주침에 운도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자주 가던 장소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댐 터지듯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 3번 폴드 당분간은 집 앞 편의점을 가더라도 좀 예쁘고 아니면 좀 멋있게 하고 나가세요.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재회 커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과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떤 내담자분도 6개월 동안 연락이 끊겨서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한 상태였어요. 서로 SNS 차단하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제가 카드를 보니까 아직 끈이 안 끊겼다. 상대방이 지금 울면서 후회하고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제가 딱 하나 미션을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프로필 사진을 가장 처연하고 분위기 있는 사진으로 바꾸고 상태 메시지에 딱 점 하나만 찍으세요.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벽 4시에 전 남친한테서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사실 나 너 못 잊었어. 너가 푸사 바뀌는 거 보고 심장이 덜컥해서 더는 못 참겠다. 알고 보니 남자분도 6개월 내내 여자분 푸사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놈의 자존심이란 벽 때문에 6개월을 허비하게 된 거죠. 3번분들, 이 관계의 큰 변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용기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아주 작은 신호라도 온다면 절대 튕기거나 차갑게 굴지 마세요. 이제 와서 왜 이래? 라고 따지는 순간 상대방은 다시 껍질 속으로 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도 너 생각하고 있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6개월을 녹이는 기적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결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퀸 오브 펜타클까지 나왔다는 건 사실은 좀 재회가 가능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것도 그냥 다시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다시 만나는 운명적인 재결합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축하드리는 카드가 떠 있어요. 이별의 기간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약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떨어져 있어 보니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너가 나를 제일 이해를 잘해줬구나. 내 인생의 반쪽은 너였구나. 다시 만나게 되면 예전처럼 사소한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애틋함, 고마움,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섞여서 서로를 물가에 내놓는 어린아이처럼 소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결혼 정년기의 커플이라면 이 재회가 결혼으로까지 빠르게 이어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한번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질 때 그 매듭이 2배로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결국 두 사람을 더 완벽하게 하나로 묶기 위한 우주의 큰 그림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재회를 100%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 지침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틈을 보여주세요. 너무 완벽하게 잘 사는 척, 행복하는 척 하지 마세요. 가끔은 쓸쓸해 보이는 사진, 감성적인 음악, 상대방이 쟤도 지금 힘든가? 내가 끼어들 틈이 있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빈틈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전시하지 마세요. 저격글, 우울한 글귀, 욕설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SNS를 보고 아, 얘랑 다시 만나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아, 얘 아직도 화나 있네 라고 느끼면 도망갑니다. 그리움은 티내도 원망은 감추세요. 세 번째는 자신을 믿으세요. 연락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세요. 여러분의 불안한 파동은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너는 결국 나한테 오게 돼 있어. 나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그 여유가 여러분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오라클 타로를 봐볼까요? 오라클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2주째 되는 주,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달력의 숫자 2가 들어가 있는 달이나 2가 들어있는 날짜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라클 타로는 처녀 자리이신 분들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의 카드예요. 어떻게 보면 위로성 멘트를 주는 카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우리 3번 벨벨님들을 위해 여러분의 주파수를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쏘아보내는 사랑의 확언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텔레파시 같은 거거든요. 지금 채팅창이나 댓글에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빛의 속도로 그 사람의 꿈속으로 무의식으로 날아갈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으며 사랑의 끈은 여전히 단단하다. 두 번째, 나의 그리움은 그 사람에게 다 그를 다시 내 곁으로 이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짝이며 이번 재회는 영원한 사랑의 시작이다. 네 번째,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그리워하며 나에게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다섯 번째, 모든 오해와 장애물은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는 기쁨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 자, 오늘 3번 리딩 제가 하면서도 울컥할 정도로 감정이 깊게 들어가 봤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근데 진짜 오늘 밤에 연락하고 싶은데 카톡 뭐라고 보내야 할까요? 상대방 성향이 너무 특이해서 제너럴 리딩으로 판단이 안 서는데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연락운이 강력한가요? 이렇게 나만을 위한 1:1 맞춤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주세요. 베벨타로 1:1 개인 솔루션 시크릿 상담소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를 제 일처럼 소중하게 다룹니다.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투시하듯 읽어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마디까지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모이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빛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여러분들 오늘 뽑으신 번호 3번이겠죠? 3번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뭔가 카드를 펼자마자 느끼는 에너지가 약간 화 아니면 열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두 분 헤어지신 게 맞으신가요? 혹시 헤어졌다기보다는 무슨 전쟁을 치르다가 잠시 휴전한 상태처럼 보여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미워하는데 죽도록 원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 지독한 애증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뭔가 좀 칼을 겨누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건 잊혀지는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요, 좀 더 서로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고 있는 아주 끈적하고 매운맛의 관계다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첫 키워드는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면서도 서로에게서 눈치를 떼지 못하는 공범이다. 아마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열불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걔한테 어떻게 했는데 걔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하면서 억울해 미치겠는 심정,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어떻게 보면 팽팽한 기싸움의 카드예요.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살얼음판입니다. 최근에 두 분 아주 크게 싸웠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서 홧김에 끊어진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서로 좋게 우리 여기까지 하자, 행복해 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너 진짜 끝이야? 후회 안 해?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오기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두 분 다 염탐의 수준이 스토커급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푸사 하나 바꾸면 이건 무슨 뜻이지? 나 보라고 올린 건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겼나? 다른 여자가 생겼나? 하면서 소설을 쓰고 계시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SNS에 뭐 올리거나 안 올리나 감시하려고 부계정까지 파서 들어오고 있을 기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먼저 깃발을 안 듭니다. 이 관계는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는 지는 거다라는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 싸움이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린 아주 피말리는 기싸움의 한복판에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랑 뭐 헤어졌든 아니면 싸웠든 잠수를 탔든 나에 대한 속마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속마음을 좀 말씀드리면, 약간은 좀 이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약간 중독된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을 욕하면서도 이 사람만큼 여러분을 자극하는 사람은 없었죠.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마도 이 카드 같은 건 도파민 중독일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롤러코스터를 태우는데 그 짜릿함 때문에 다른 평온한 사람을 만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겠죠. 아, 이 사람 만나면 나만 고생이야. 성격 진짜 안 맞아. 친구들도 다 뜯어 말리죠. 아, 근데 걔는 진짜 아니더라. 정신 차려라. 근데 여러분의 마음 깊속 깊은 곳에 오기가 있습니다. 내가 걔를 뜯어 고쳐서라도 만나고 싶다. 이대로 끝내기엔 내가 쏟아부은 감정과 시간이 너무 억울하다. 마치 도박장에 들어선 사람처럼 본전 생각 때문에 판을 못 떠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슬픈 게 아닙니다. 분한 겁니다. 너가 감히 나를 떠나? 너가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복수심 섞인 사랑, 그게 지금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뭐랄까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좀 심층해서 들어가면요. 이 세 번째 카드가 상대방의 속마음인데요.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그 사람 도대체 속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럴까요? 상대방의 무의식 카드는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상대방이요. 되게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고요. 나르시즘이 있어요. 즉 자기애가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제하는 기질이 다분해요. 이 사람에게 연애는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드하고 너는 따라오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선시대의 느낌이죠. 근데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한 성격하고 여러분도 매력 있고 어디 가서 기 안 죽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은 사랑보다 소유욕에 가깝습니다. 너는 내 거야. 헤어졌어도 넌 내 거야. 나는 괜찮은데 너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못 만나. 나는 그 꼴 절대 못 봐. 이런 심보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가 잘못했다고 해. 너가 아쉬워서 연락해.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을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스라이팅의 초기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속으로는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 아 예쁘네 잘생겼네 하고 침 흘리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세상 쿨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는 아주 유치찬란한 고집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의 가장 큰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이 너무 강한 캐릭터예요. 뭔가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마주보고 달려오는데 아무도 핸들을 안 꺾고 쾅 하고 부딪혀서 박살나는 느낌이거든요. 서로 너가 먼저 사과해, 너가 먼저 연락해 라고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너가 알아서 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내가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뭘 더 해야 돼? 이번엔 절대 내가 먼저 안 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존심 대결이 장애물이에요. 사실 두 분은 속궁합이든 아니면 대화 코드든 유머 코드든 만났을 때의 케미는 정말 최고로 좋아요. 두 사람은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 너무 좋은 두 사람의 궁합입니다. 불타올라요. 근데 떨어졌을 때 이 기싸움이 모든 걸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져주는 척이라도 해야 끝나는데 둘 다 지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자존심 때문에 영영 엇갈려서 평생을 애증의 대상으로 남겨둘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드시죠? 맞아요. 그 사람이 딱 그래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집불통인 상대방을 내 발밑에 무릎 꿇리게 만드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단순히 지휘하는 걸 넘어서 주도권을 여러분이 완전히 가져오는 빛에, 그리고 상대방이 언제쯤 백기를 들고 투항해 올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지독한 냉전 언제쯤 깨질까요? 저는 앞으로 2주에서 한 달 사이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방이 참을성의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팔짱 끼고 버텼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연락도 없고요. SNS에 올리는 사진들은 너무 평온해 보이니까 이 사람 속이 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안에 상대방의 급발진이 예상이 되는데요.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와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너 진짜 너무한다. 잘 살아?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듯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보고 싶어 미안해 라는 사과가 아닙니다. 나 지금 화났어. 빨리 나 달래줘. 빨리 예전처럼 나한테 매달려 라고 떼쓰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어머 연락 왔다 하고 바로 받아주거나 너가 뭘 잘했다고 화를 내 같이 싸우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순간 상대방은 아 역시 4번이는 나한테 안 돼라고 다시 거만해집니다. 이 검의 기사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올 때 여러분은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필승 전략 하나 공개하도록 할게요. 4번 같은 케이스, 즉 자존심이 센 애증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측 불가능한 무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측 불가능한 무반응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분들 중에 전 남친이 정말 나르시스트였던 분이 계셨어요. 헤어지고 나서도 남자가 계속 너 나왔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문자를 보냈죠. 내담자분이 억울해서 답장하려고 손을 부들부들 떠시길래 제가 딱 막았습니다. 답장하지 마세요. 읽지도 마세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답장하지 마시고 읽지도 마시고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세요. 그렇게 딱 3주를 버텼습니다. 그러자 그 당당하던 남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화를 내다가 나중엔 비꼬다가 결국엔 내가 잘못했어. 제발 목소리만 들려줘 라고 하면서 싹싹 빌면서 집 앞에 찾아왔대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든 울든 매달리든 반응을 보여줘야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 반응이 없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4번인가? 내 손바닥 안에 있었는데 탈출했네. 나 이제 버려진 건가? 이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지긋지긋한 주도권 싸움을 끝내는 핵버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와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는 이 4번 카드의 최종 결말일 수도 있어요.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재회 당연히 합니다. 재회 운이 굉장히 높고 재회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여러분이 을이 되어 끌려다니는 연애는 이제 끝나야 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은 결국 여러분의 무관심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예전처럼 빳빳하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꼬리를 내리고 여러분 눈치를 살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령이 생겼습니다. 아, 이 사람은 강하게 나가면 더 튕겨져 나가구나. 그냥 무시하거나 부드럽게 다루면 꼼짝 못하구나. 상대방을 다루는 조련법을 마스터하게 되는 거죠. 이 재회는 단순한 사랑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진정한 주인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입니다. 상대방은 앞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차갑게 대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맞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짜릿한 역전의 순간, 역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지켜야 할 3가지 절대적인 수칙을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카드, 지금부터는 꼭 지금 좀 졸리시더라도 한번 긴장을 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연락이 와도 3시간 뒤에 답장하세요. 칼 답장 절대 금지입니다. 읽고 나서 한참 뒤에 아주 짧게 답하세요. 응. 그래? 왜? 여러분의 시간이 그 사람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질투심 유발 작전? 이제 그만입니다. 다른 이성과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하수가 하는 짓이에요. 상대방의 자존심만 건드려서 싸움만 납니다. 대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운동에서 몸을 만들거나 일에 미쳐있는 모습, 그 멋짐이 상대방을 굴복시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만약 다시 만났는데 상대방이 또 옛날 버릇이 나와서 징징대거나 화를 낸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세요. 너가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
그게 이 사람을 길들이는 유일한 채찍입니다. 자, 오라클 타로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0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10이 들어가 있는 날짜나 10이 들어가 있는 달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폭발하는 시기다. 자, 오늘 물병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물병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최근에 뭐 연애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이든 좀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다시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여줄 시기가 왔습니다 라는 뜻의 카드가 떠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쟁 같은 사랑에 지친 여러분의 멘탈을 강철처럼 만들어줄 화건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을 갑으로 만들어주는 주문입니다. 상대방이 휘둘릴 때마다 이 문장을 무기처럼 꺼내드세요. 지금 댓글창에 아주 힘있게 꾹꾹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쫓아오게 만드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다. 세 번째, 나는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다. 네 번째, 그 사람은 나의 가치를 깨닫고 내 발밑으로 돌아와 사랑을 구한다. 다섯 번째,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품 있고 단단한 여왕제다, 황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베타로 오늘 이렇게 4번 카드까지 모든 리딩을 맞춰봤어요. 조금 오늘 리딩이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하지만 상대방이 워낙 기가 센 사람이라 선생님, 베벨님, 저 혼자서는 도저히 기싸움에서 못 이기겠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또는 그 사람이 연락 오는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제가 정확히 뭐라고 한마디를 던져야 케어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1대1 개인 타로 솔루션 카드를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 상담을 드리면서 연애 전략가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성향, 사주, 그리고 약점까지 파악해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충성스러운 파트너로 비법을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댓글에 없는 번호, 카드 번호 4번 한번 남겨주시고 복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